아마 요 근래 이제 5월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5월 비자 받아서 오시는 분들. 5월 비자를 가지고 오신 분들 이제 캐나다에서 어떻게 정착하시는지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취업해 보시려고 이제 일자리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팀장님. 오셨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5월 학생분들이 준비해서 오셨을 때 실수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팁들이 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학교를 다니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워홀로 있었어요. 저는. 워홀로 있었을 때 이제 취업을 막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일단 확실한 거는 기본의 영어는 제가 뭐가 느꼈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그냥 아무 데나 취업이 가능했거든요. 스시집도 레스토랑 서버 이런 것도. 요즘에는 레스토랑 서버로 가도 면접을 봐요. 영어. 그렇지, 맞아요, 그게 바뀌었어요. 맞아요. 지원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영어를 안 보고 사람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됐다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높은 직급이 아니면 인맥이 더 되게 중요합니다. 네트워킹이 되게 네. 중요하다. 사실 저도 여기서 있으면서 인맥으로 취업한 적도 꽤 많이 있거든요. 내가 뭐 웹 개발할 거다 이런 거는 당연히 웹 개발할 걸 나와야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내가 뭐 단순한 언어 직접 서비스 쪽이다 이런 쪽에 취업을 하는 거는 인맥이 정말 최고다. 그래서 인맥을 만들려면은 인맥을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에 많이 들어가다. 또 뭐 학생이면 학교로 가면 좋고 그리고 뭐 워홀러들이면 아마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어학원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미더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시면서 인맥을 쌓아가서 소개를 받는 게 취업에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왜 학생분들 저희 사무실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것 중에 워홀로 오셔서 영어 연수 일단 조금 입을 틔워야 되고 네.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되니까 영어 수업을 좀 듣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상담도 해주고 계시고 네, 어떠신 것 맞아요. 같으세요? 일단은 처음에 학생분들이 문의 주시는 거는 어느 정도 수업을 들어야 되냐라고 문의를 주시면 저는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한 달 정도면은 영어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한 8주 정도 하시면은 좀 영어로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 같고 12주 정도 다니시면은 그래도 뭐 수업 시간에 발표나 토론이 있을 때 자기 의견을 1, 2분 정도 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맞아.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밴쿠버에 있는 어학원 중에 5월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뭐 프로모션이나 취업 연계나 아니면 기술 습득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많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면 코너스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패키지로 해서 뭐 취업 서포트를 한다든지 뭐 필요한 이력서나 그런 커버레터를 좀 봐준다든지 그런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통하면은 좀 취업도 그렇고 영어 실력도 그렇고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5월 학생분들 중에 일을 만약에 내가 데이타임을 한다. 그러면 저녁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네, 저녁에만 수업을 들을 수 있으시고 보통 한 4시 반에서 5시에 시작하셔서 9시까지 진행되는 저녁반 수업도 많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좀 상담을 문의를 주시면 더 케이스에 맞게 친절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때 진짜 제일 많이 유행했던 게 온라인 수업이었거든요. 학생분들 사실 이제 온라인으로 뭐 나오지 않고 집에서도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장점이 사실 있었으니까. 근데 두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뭔 것 같고 단점이라면 뭐 들어보지 않아도 알긴 하겠지만 장단점이 다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들 생각하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어학원은 영어 공부도 중요한데 친구 만나러 가는 목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자마자 뭐 외국인 친구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백인들한테 말 걸어본 적은 있는데 껴주지도 않더라고요. 특히나 뭐 남자여서 그런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학원 가면 아무래도 외국인 학생들 많이 있다 보니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났던 거 이런 장점인 것 같아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 장점은 뭐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수업을 듣고 그렇죠, 맞아요. 편한 편안함. 시간이 뭐 준다는 점. 근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캐나다에 이왕 왔는데 왜 굳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냐는 거죠. 그치. 한국에도 들을 수 있는데. 네, 그럼요. 대면서에 오셔가지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조금 네트워킹도 다질 수 있고 그 친구의 친구도 사귀면서 맞아. 좀 취업 기회도 맞아요.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대면 수업들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갑자기 얘기 딱 듣다 보니까 약간 엄마 같은 마음에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왜 어학원을 가서 친구들끼리 놀기도 하고 뭐 끝나고 나이트나 하고 막 술도 마시고 하시잖아요. 보셨을 때 동양인으로서 혹은 여자로서 뭐 아니면 남자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위험한 그런 경우에 처할 때가 있나요? 너무 밤늦게만 안 돌아다니면 괜찮은가요?
일단은 밴쿠버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홈리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 비교했을 때 홈리스가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밤에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니까 좀 조심할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밤 9시가 넘어가면 집 밖을 나가진 않았어요. 너무 보수적인 거 저 아닌가요? 같은 경우는 나갔습니다. 너무 보수적인 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한국이랑 캐나다랑 다른 점은 저도 이제 듣기만 한 건데 한국은 되게 사람을 귀찮게 한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여자한테 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귀찮게 대시야. 어떻게 계속 어떻게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귀찮은 걸까? 네. 계속 막 싫다는데도 계속 막 말 걸고 이런 것도 끊임없이 있는데, 도전하는 거구나. 여기는 근데 싫다 그러면 딱 그냥 더 이상 안 해. 아. 그래서 약간 더 오히려 놀기 편하다고 약간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어딜 가나 이게 캐나다든 한국이든 남이 주는 거 함부로 먹지 말고 맞아요.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니면 사실 위험한 상황에는 처하진 않을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밴쿠버가 조금은 제가 봤을 때 나은 건 총기 소지가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미국처럼 위협적인 도시는 사실 또 아니어서 네. 그나마 조금 심리적으로는 안전한 도시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밴쿠버 매력적인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정말 너무 이쁜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죠? 요즘에 정말 취업난해요. 그죠? 정말 취업하기 어려운데 요즘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이민, 영주권 이런 거 보면 많은 분들이 취업이랑 이민이랑 떨어져서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학생분들 상담해보시고 또 이렇게 질문 오시는 거 보면 다들 주 관심사가 어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보통은 한국에 있는 거를 살려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는 있어요. 뭐 건축이면 건축, 무슨 공학이면 공학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칭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그게 쉽지는 않아요. 내 전공을 처음부터, 살린다는 게 처음부터 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정말 내가 전공자로서 한국에서 경력이 많아서 여기에 무슨 뭐 연수 파견되는 게 아닌 이상은 관련 전공으로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1년 정도는 이제 어학 공부하시면서 여기 캐나다 생활에 적응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격증 변환이 되는 게 있으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이쪽으로 변환을 하든가 아니면은 한국 여기에서 낮은 레벨 뭐 내가 한국에서 뭐 과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완전 기초 낮은 레벨로 들어가서 조금씩 진급하는 이런 방법을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전공을 꼭 살리지 않고 만약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한다라고 했을 때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몇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 중에서 제일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게 유아교육 관련된 분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유아교육이 지금 많이 붐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비전공자인 경우, 뭐 전공자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공자이실 경우에는 뭐 라이센스를 여기 와서 교환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비전공자이실 경우에는 여기 와서 학교를 들어가시거나 한국에서 학자은행제를 수강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가지고 많이들 이제 문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또한 사실은 2024년도 2월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영주권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영주권 준비한다라고 하면 캐나다에 경력이 없어도 사실은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정도로 사실은 진입장벽이 제일 낮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너도 나도 다 유아교육 할 정도로 한국에서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도 학점민증 과정 공부 통하셔서 라이센스 취득하시고 취업만 되면 영주권 신청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너무 다 알려지고 많은 매스컴이라든지 많은 여러 가지 보도가 나갔다시피 영주권 자체가 2024년도부터 정말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아교육이 점수도 많이 올라갔고 여전히 조금 예전보다는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하나 장기전으로 롱런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나마 그래도 제일 부족 직권이고 쉽게 도전하실 수 있는 장벽이 낮은 과정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특별하게 내가 기술 능력이 있거나 내가 특별하게 장점이 캐나다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자격증 프로그램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서 자격증 변환하시고 혹은 캐나다에서 유아교육 관련된 수업을 이수를 하시고 영주권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지금 준비를 하신다고 했을 때 영주권은 지금 당장 넣는 건 아니잖아요. 대략 공부하시고 학점 인증하시고 라이센스 받으시고 경력도 쌓아야 되는 상황이라 대략적으로는 2년 정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상황으로 사실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2년 정도 뒤에는 분명히 유아교육 분야의 영주권은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내가 또 다른 길을 내가 설계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유아교육적 부분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있어 하시고 뭐 진행을 또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한 반면에 유아교육 아니더라도 부적직권이 또 다른 부적직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떤 부분이 또 부적직권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보통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냥 뭐 성적에 맞춰서 들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나 졸업하고 났더니 그 과로 그러니까 진로를 정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캐나다 오셨을 때 하기 좋은 건 또 헬스케어. 네, 맞아요. 헬스케어라고 하면은 이제 갑자기 의사가 되라 뭐 이런 말씀은 아니고 조금 더 엔트리 레벨 들어갈 수 있는 뭐 간호사라든가 뭐 아니면은 간호조무사 그리고 치과 보조사, 뭐 치위생사 뭐 이런 뭐 의사까지는 아니지만 그 의사 밑에 있는 직군들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연봉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있는 거를 여기로 전공을 똑같이 갖고 가고 싶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헬스케어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제2의 그런 취업을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영주권적으로도 그리고 뭐 일적으로도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학생분들 지금 저희 사무실 통해서 상담 받으시고 진로 결정하시는 분야 저희가 통계 보면 RMT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마사지. 네, 마사지 테라피스트인데 그죠? 한국에서는 물리치료라고 보통 많이 아시고 여기서는 이제 마사지 테라피스트라고 하는데 연봉이 상당히 높아요. 정말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높고 기본 시급이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시급 1급이 아니고 저희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이 28불 정도 하고 그리고 한국 기준으로 봐도 한국도 시급이 10,000원이잖아요. 거기서 맞아요. 지금 보면 거의 최소 4-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시급 차이.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마사지 테라피스트를 하고 싶어 하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일할 사람이 그래서 시급이 떨어져서 7배 안 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그럴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부족한 직업군이잖아요. 네, 부족하기도 하고 캐나다도 그 보험이 다 주정부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부에서 다 운영을 해요. 맞아요. 보험 관련돼서 이제 연계된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또 마사지 테라피스트여가지고 절대 수요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마사지 테라피스트 이 과정 같은 게 특이하게 또 국제학생분만 등록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영주권자이신 네, 분들도 맞아요. 많이 등록하세요. 어떻게 등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보통 영주권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영어 점수예요. 이건 사실 국제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영어 수업을 이제 학교에서 무료로 주거든요. 한 달을 듣고 그 이후에 영어 조건이 충족이 되고 나면은 인터뷰 그리고 워크샵 2개 통해가지고 바로 학교 입학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주권자 분들이 이제 RMT를 등록을 하셨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영주권은 받긴 받았는데 안정적인 직업군이 아니다 보니 새롭게 제2의 직업을 찾기 원해서 네네. 재교육을 받으시는 그런 케이스이신 그렇죠. 것 같아요. RMT 말고도 뭐 덴탈 어시스팅 프로그램도 있으신데 아마 덴탈 어시스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력으로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플래닝 해드리는 게 한국에서 치의상사이셨던 분들 네, 맞아요. 대상으로 해서 캐나다에서 덴탈 어시스팅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거나 혹은 한국에서 치의상사가 아니셨다라고 하면 여기서 재교육을 받으시고 또 DA로도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는 영주권이 가능하지 않은 직업군이었는데 익스프레스 엔트리 카테고리 베이스로 변경이 되고 BCPMP 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영주권을 지원할 수 있는 직군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 프로그램이세요. 그래서 또 한국에서 치위생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 외에 독특하게 하셨던 분들도 내용 보면 이제 HCA나 간호 관련된 네, 프로그램도 맞아요. 있잖아요. 요즘 어떠신 것 같아요? 특히나 간호사 같은 경우는 좀 엔트리이긴 하지만 영어 조건이 좀 많이 요구가 돼요. IELTS 7점 정도 요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넘어가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간호조무 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간호조무 그 다음에 간호사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뭐 시급은 당연히 간호사보다 낮지만은 나중에 여기서 공부했던 거를 영주권 따고 그 다음에 간호사로 넘어갈 때 그 학점을 인정받아서 맞아요. 정말 조금만 학점을 맞아요. 따면서 간호사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스텝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영주권 따고도 계속 했던 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게 그 장점이죠. 맞아요. 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분이 부동하실 때 만났는데 간호 프로그램이 HCA가 있고 그다음에 PN, 프랙티컬 널스, 그다음에 레지스턴 널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잖아요.
그분께서 사실 국작생은 레지스터 널스 바로 들어갈 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국작생이셔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희가 PN 과정을 등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PN 수업을 들으시고 캘로나에서 영주권을 취득을 하시고 다시 밴쿠버에 오셔서 더글라스 컬리지에 있는 RN을 되기 위해서 PN이신 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는 어세스 과정을 들으시고 한 8개월 정도 수업을 들으시고 RN 시험 취득을 하신 케이스가 하나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내가 새롭게 라이센스를 취득하시는 게 아니라 HC에서 PN으로도 가실 수 있으시고 PN에서 어세스 하시면 이제 RN으로도 가실 수 있다. 직업에 대한 커리어를 더 쌓으실 수 있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덴탈 테크니션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덴처리스트 프로그램도 있으시고 또 킹시올로지 한 3년 전만 해도 키네시올로지에 대한 알림이 많이 없어서 공립대학교에서 많이 진행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현재 랑가라 컬리지랑 더글라스 컬리지 그다음에 밴쿠버 커뮤니티 컬리지 이 세 학교에서 지금 키네시올로지 프로그램이 오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재활과 겸비돼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복지학생들 중에서 이제 남자이신 분들이 조금 굉장히 관심 선호도가 많이 높으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부족 직업군이라고 하면 지금 여전히 헬스케어 분야랑 그다음에 유아교육은 전망에 밟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후에 안정적인 이민 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강력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에 이민이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보시기에 체감하시기에 상담도 해보시고 또 주변에 영주권 준비하시는 분들도 보면 느낌이 이제 낙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긴 한데 어떻게 보통 어드바이스 해주고 계세요? 저는 현재로서는 사실 뭐 조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만 오신 분이다. 내지는 뭔가를 준비 중이고 학생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직까지 뭐 비자가 충분히 남아있다면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향후 한 1, 2년을 지켜보면서 그 2년 뒤에 영주권을 위해서 준비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제 막 40, 45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비자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컨설팅 해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영주권 플랜을 다른 지역, 뭐 알버타라든가 뭐 노바스코시아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해가지고 플랜을 짜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소식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난주에 셀리님이랑 같이 유아교육 관련해서 세미나가 진행이 됐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최근 발표가 실업률이 BC주는 6%를 내려갔어요. 그레이트 밴쿠버 자체가 GTA 밴쿠버 지역이.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캘거리나 알버타나 온타리오 같은 경우 아직 6%다 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쿠버는 감사하게도 취업이 아직 뭐 되고 있으신가 봐요, 많이. 그래서 실업률이 6% 내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LMI 우리가 로우 직군 같은 경우가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가능하시고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5불 이상 웨이지 측정이 되어야지만 LMI가 지원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현재 6%가 내려갔기 때문에 로우 직군으로도 로우 웨이지로도 지금 LMI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업장에 외국인 그 고용되는 웨이트가 10% 미만이어야 된다. 요거의 규정만 잘 맞으신다라고 하시면 LMI 받으시는 것은 좀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신 분들은 대부분 5월 대상자이실 것 같아요. 5월 같은 경우는 사실 좋잖아요. 지금 한 번 받을 때 몇 년 받죠? 2년 받죠? 2년 받을 수 있고 이제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 총 4년까지 머무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만약에 그게 가능한가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 프로페셔널이나 그게 또 연결해가지고 또 가능할까요? 일단은 최대 횟수는 2번이고요. 워홀을 하시던 영프로페셔널을 하시던 최대 횟수는 2번으로 무조건 2번. 이민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이제 맥시멈 4년까지는 거주할 수 있다. 네. 만약에 진짜 뭐 캐나다 영주권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에 너무 내 영주권이 내 손 안에 뭐 1년 안에 오는 걸 바라지 않으시다라고 하시면 5홀이라는 기회를 잘 살리셔서 그 기간 안에 LMI 지원 없이 경력을 쌓고 영주권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민법이 변경된 것 중에 하나가 영주권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LMI를 한다고 해서 50점 가산이 없어지잖아요. 네. 올 봄부터는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LMI를 꼭 받으셔야 되는 당위성 중에 하나가 LMI가 있다라고 하면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가산점 50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5호를 있는 것보다는 LMI를 지원받는 게 낫다. 그러면 부적 점수를 더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2025년 봄부터는 이른 봄부터는 이제 가산점에 대한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니 가급적 5호를 사용하셔라. 예를 들면 5호를
처음부터 사용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공부를 하시는 학생 비자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습득이 다 끝나시고 난 다음에 5월을 신청을 하셔서 5월 비자 기간 동안에 유아교육 분야나 헬스케어 분야로 일을 하셔서 경력을 쌓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제안인 것 같아요. 영주권 및 이민 관련 그리고 또 비자 관련돼서 몇 가지 업데이트가 된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최근에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직업군과 상관없이 남편이 워크 퍼밋을 고용주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하면 상대 배우자가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었는데 부속 직업군에 종사하고 계셔야지만 상대 배우자가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한 하나 또 견줘서 말씀드리면 졸업 후 워크 퍼밋 또한 예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2년 이상의 과정을 졸업을 하시면 졸업 후 워크 퍼밋 3년을 받으실 수 있으셨는데 이제는 사실 그건 아니시고 졸업 후 워크 퍼밋을 받기 위해도 사실은 특정한 직업군에 공부하시는 분들만 졸업 후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배우자가 만약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대학이든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상관없이 상대 배우자가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배우자가 오픈 워크 퍼밋을 받으려면 공부하시는 신청자가 석사 이상의 과정을 공부를 하셔야지만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점점 영주권 준비하시고 캐나다 입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발빠르게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그에 따른 가이드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개별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저희 통해서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캐나다에서 대학원 생활만 마무리하고 한국을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막상 대학원 2년을 지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점이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은 영주권까지로 지금 지내고 있어서 일단은 한국에서 조금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가보셔서 좀 체험을 하시고 어학연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오셔서 체험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아무리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얘기 한번 해드리면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가 1999년도였어요. 1999년도 2000년 전에 2000년도 전에 캐나다에 처음 왔었었는데 그때는 진짜 랍슨에 한식당이 없었고 장모집이 유일하게 하나 있을 때였고 지나갈 때마다 한국 학생들 만나면 서로 눈인사로 서로가 아리랑을 부르면서 서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한 달 정도 밴쿠버에 와서 여름을 지내고 가서 그 여름의 이쁨을 너무 보고 매료가 돼서 2001년도 911 쌍둥이 빌딩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고 나서 뜬 첫 비행기를 타고 밴쿠버에 왔거든요. 그때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왔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세상이 많이 변하고 빨라지고 저 왔을 때마다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손안에 컴퓨터일 정도로 세상이 달라진 이 시대에 젊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고 꼭 한국이 아닌 서울이 아닌 나의 무대는 전 세계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값진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분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저희 오픈 채팅방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하실 때부터 저희가 또 따로 안내드리고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저희 사무실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러시면 개별 상담 얼굴 보고 또 상담도 드릴 수 있고 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데요. 가입자 수가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입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가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가입하시고 한번 사무실 오셔서 가입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한 오늘도 금요일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밴쿠버 계신 분들 즐거운 불금 보내시길 바라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평안한 토요일 오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